안녕하세요. 비트알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지수가 이제 지속 하락하는데, 기관 외국인이 이제 지속 매수하는 종목 위주로, 제 관심주의긴 한 종목들을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우선 지금 이제 트럼프가 가장 많이 이제, 지금 공격하고 있는 쪽이 중국이죠. 중국 관련된 쪽에, 화웨이는 이미 이제 시작이 했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SMIC도 이제 이번에 제재를 했죠. 화웨이 전방위 압박뿐만 아니라 SMIC는 이제 뭐 하는 회사냐면 파운드리 회사죠. 이제 파운드리 회사인데 1위 회사가 이제 TSMC 대만에, 그다음에 2위가 이제 한 삼성전자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SMIC 같은 경우는 한 5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제 미국 업체가 이 회사에다가 이제 기술 장비를 수출하기 전에는 무조건 허가를 받아라라고 얘기를 했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SMIC 주가는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긴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반대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한번 영상을 좀 준비했고요.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한 달 정도 내내 이제 대선 때문에 막 주가가 요동을 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지속적으로 중국을 계속 공략을 할 것이다 라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그쪽에 바라보고 그쪽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이제 어떤 게 있을까라는 거죠. 지금 이제 SMIC 이제 그 주가인데, 주가가 급등을 한 이후에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어요. 이제 화웨이뿐만 아니라 아마 중국 업체들은 다 반도체 회사들을 이제 반도체 굴기를 아마 막겠다라는 이제 미국의 의지가 강한 거죠. 이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아마 경계 심리도 있었던 것 같고, 급등했던 주식이 이제 하락하고 있었던 상황인 거죠. 반대로 제가 이제 첫 영상이었었죠. 이제 DB 하이텍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이제 저기 순위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한 8위 정도 되지 않을까요? 이제 16인치 팹이 아니고 이제 한 8인치 팹인데, DB 하이텍이 제가 한 4만원 정도 목표가를 얘기를 드렸었던 것 같아요. 첫 영상에서. 근데 정확하게 한 4만원 찍고 더 올라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지금 아마 이제 전체적인 이제 기술주 하락에 의해서 좀 하락을 한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SMIC 이제 제재가 나오면서 이틀 정도 이제 기관의 매수가 들어왔죠. 이제 이런 분들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지는 이제 하반기가 좀 지나봐야 되긴 하겠지만, 내년 상반기까지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기술주 중에 이제 그 IT 쪽 위주로는 한번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자, 차트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한꺼번에 같이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도 이제 삼성전자 관련된 종목입니다. 시스템 반도체 쪽에 삼성전자가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현재. 그래서 지금 이제 삼성전자 화성 캠퍼스에 이제 포토레지스트 라인이죠, EUV 라인 쪽에 이제 뭐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 이제 공장에 나와 있는데, 반도체 후공정 쪽에 있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면, 반도체 후공정 업체로 알려진 LB세미콘입니다. LB세미콘인데, 개인적으로 테스나하고 하나마이크론도 이제 삼성 반도체 향 이제 이런 분들이 좀 많죠. 네페스도 그렇고.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재미있는 이제 기사 중에 하나가 이게 설비 증설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진행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내년 초까지 설비가 증설이 됩니다. 그런 얘기는 아마 이 시스템 반도체에 들어가고 있는 게 계약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에. 581억 규모의 설비 투자를 발표했다. 뭐 아무것도 없는데 설비 투자를 발표할 이유가 사실 없잖아요. 그러고 나서 주가는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LB세미콘이 조금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한번 투자를 고민을 해보고 있는 상황이고, 차트 이따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종목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뭐냐면 ADC 기술이라고 얘기하는 종목인데, 이제 렘데시비르 때문에 좀 많이 알려져 있죠. 길리어드사가 이제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 미국의 이제 길리어드사가 25조 규모의 이뮤노메딕스라는 회사를 이제 인수를 했어요. 근데 이 회사가 무슨 회사냐면, 항체약물 복합체 ADC라는 어떤 분들에 대한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빅파마 회사들이 다 ADC에 관심을 좀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금융투자 쪽에 이제 보고서 중에 하나 나오는 얘기인데, ADC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다. 길리어드사가 이제 한화로 한 23조 정도는 이제 인수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머크사도 시애틀 제네틱사를 한 5조 정도의 이제 공동 계약을 하겠다고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기대감 때문에 레고캠이라는 회사가 이틀 동안 한 20% 정도 급등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쪽에 레고캠바이오도 ADC 쪽에 국내 유일한 한 두 회사 정도가 있는데, 그 회사 중에 하나로 굉장히 기술력을 지금
인정을 받고 있고 수출도 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이 부분들 때문에 말씀 좀 드렸고, 그러면 ADC가 이제 뭐냐라고 이제 물어보실 것 같아요. ADC가 뭐냐면 항암 물질의 이제 그 세포 내부의 독성 물질을 방출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플랫폼 기술이다. 이게 복잡한 얘기인 것 같은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기존에 이제 항암제를 쓰게 되면 모든 분들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데, 그 부분들의 내부 독성 물질만 방출시켜서 그 항체에 딱 결합을 시켜가지고 표적 항암제 같은 그런 거죠. 그냥 이게 그분들에 대해서 그만 죽이고 부작용을 줄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플랫폼 기술이다라고만 정도로만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판단했을 때 이런 분들이 중요하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에서 다수 글로벌 대형 제약사들이 굉장히 이런 파이프라인 확보에 집중을 하는 분야다라고 얘기했고, 연평균 26년까지 한 37% 시장 성장률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표적인 기업으로 이제 레고캠 바이오하고 ABL 바이오를 이제 추천을 했죠. 이제 레고캠 같은 경우에 이제 올 상반기 2건의 기술 이전을 포함해서 한 7건의 관련 기술을 수출 성사시킨 상태다라는 거죠. 누적 계약금만 한 2조 원 규모죠. 근데 2조 원이 한꺼번에 다 들어오는 건 아니죠. 이제 계약금이 일정 부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술이 이전이 돼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1상, 2상, 3상을 통해서 계속 진행되면서 마일스톤이라고 하죠. 기술료가 들어오는 거죠. 근데 어찌됐든 7건의 기술 수출했다라는 거는 기술력을 인정받은 거죠. 자, 주요 ADC의 이제 기술 계약 현황을 보면, 이제 길리어드사의 이제, 이뮤노메딕스, 분들이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이제 이 9월 13일 날 이렇게 발표가 됐어요. 100% 지분 100% 인수를 했는데, 이뮤노메딕스가 이제 임상을 이제 하고 있는 종목군이 한 16개 정도 되고, 2개 정도가, 실용화가 됐는데, 그 중에 두 품목 정도가 한 1조 정도, 두 품목 정도가, 그래서 한 2조 정도 규모를 성사시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규모로 금액으로 인수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이 높은 거죠. 이제 ADC에 대한 기술이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MSD도 이런 정도의 규모로 지금 이제 이거는 지분 인수가 아니라 상호파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뭐 금액 규모는 작죠. 레고캠은 아직 익스타 테라퓨틱스하고 세계사의 이제 ADC 물질에 대해서 권리를 이제 획득한 거죠. 익스타사가. 그래서 이제 이런 정도 규모. 그 다음에 다케다사도 이제 글로벌 파마죠. 이제 그쪽하고도 ADC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정도니까, 만약에 이제 이쪽에서 관련된 좋은 어떤 결과가 임상에서 나온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올 수 있죠. 레오캠 바이오 이제 파이프라인입니다. 이건 아까는 이제 하나 금융투자 쪽인 거고, 이쪽은 이제 키움투자증권에서 이제 파이프라인을 가져온 건데, 지금 이제 임상 1상에 진입한 분들이 이제 포선이라는 이제 중국 회사죠. 중국 포선의 파트너 회사에 이제 ADC 프로덕트가 이제 들어간 건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그 항섬유화 쪽에 있는 뭐 것 같은데, 브리치바이오하고 베링거 인겔하임 쪽하고 같이 공동으로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되는 정도로 이제 해서 뭐 계속 이제 임상을 이제 진행을 하겠죠. 이제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분들에 대한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레고캠 바이오가 정말로 상당히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다라는 정도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선 그 종목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좀 이제 시장의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판단하시고 본인들의 방향을 좀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2458포인트까지 찍고 이제 내려오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제 고점을 형성했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아요. 일단은 1차적인 고점으로 유동성으로 왔다. 이제 두 번째로 제가 6월달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은 다음으로 이제 가야 될 상황들은 이제 실적주죠. 이제 실적이 뒷받침돼줘야 유동성이 끝나고 실적장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2450포인트 정도가 고점이다. 이 정도에 만약에 이 부분들이 고점이 온다면 매도를 일단 단기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1차 저점은 일단 2250 정도가 일단 저점으로 이제 보여지는 상황이 된 거죠. 코스피는. 제 생각에는 전고점 부분보다 사실 내려와야 되는 게 맞죠. 전고점보다 사실 내려와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와 있는 거는 사실은 주가는 선행을 하죠. 주가는 선행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 경기가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면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내려오진 않았다.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저점 라인은 뭐 많이 하락해봐야 한 2200선 정도, 200선 정도, 2200 정도. 그 다음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게 되면 이제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 수많은 그 개인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하락을 한다고 해서 폭락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라는 거죠. 폭락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글쎄요, 지금 이제 대선이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트럼프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중국 관련된 쪽의 부분들 말고는 큰 이슈를 만들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거죠. 다만, 그동안에 이제 경제가 이제 안 돌아갈 거냐, 이제 문제였었는데,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 재정 부양책을, 전향적으로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이제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횡보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전략을 짜는 게 맞다라고 판단합니다. 일단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자,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월봉입니다. 이게 DB하이텍이죠. DB하이텍인데, 같이 보여드렸어요. 이제 그 투자자 매매 동향하고,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추천드렸을 때가 아마 한 2만, 얼마인가요? 이때였었으니까 2만 9천원대, 3만원대에서 계속 횡보를 했었었죠. 그래서 4만원 정도를 얘기했는데 4만원을 조금 내려왔어요. 근데 다만, 거의 이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SMIC 발표 나오면서 전날, 저도 이따 고민을 했었거든요. 이제 시초가를 6%대로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종가를 한 9% 정도 상승을 시키고, 거의 하락하고 있던 종목이었었죠. 하락하고 있던 종목이었는데, 급등을 하고, 윗꼬리에 이제 외국인들은 좀 매도를 했죠.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외국인들은 매도 조금, 그 다음에 이제, 기관들은 좀 매수 쪽이 우위가 있으면서 대부분 매수 매도를 이제 반복을 하고 있어요. 이제 어떤 거냐면 약간 일봉으로 바라보게 되면 고점 정도까지 올라오게 되면 매도를 하고 조금 저점에서 조금 내려오게 되면 매수를 하는 그런 형태로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나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한 종목을 계속 들고 지속적으로 가야 될 거냐라는 분들에서 저도 지금은 상당히 좀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점이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완전히 이제 고점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상황인 거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부분들까지 하락을 할 때마다 매수하는 관점으로 봐주는 게 조금 수익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은 LB세미콘입니다. 자, LB세미콘은 이제 지금 이제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이 지금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 자, 하락을 하면 매수를, 그 다음에 올라가면 매도, 자, 하락하게 되면 매수, 올라가면 매도, 이런 형태로 계속 매집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걸로 제가 좀 보여요. 이제 주봉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제 좀 더 쉽게 보이죠. 지지선이 쉽게 좀 보이죠. 자, 월봉으로 바라보게 되면 어떤 모습이 보이시나요? 월봉으로 보시게 되면 전고점을 거의 돌파하기 직전으로도 좀 보이시죠. 전고점을 돌파해서 만약에 간다고 하면 실적으로 가는 걸 거고요. 그분들이 아니고 그냥 급락이 나오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분들은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제 이거 말고도 SK 하이닉스도 이제 그 투자에 대해서 이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SK 하이닉스는 좀 이제 저점이라고 생각해서 많이 매수를 하고 있어요. 다만 수익률 게임에서 높은 수익을 가져다 줄 거라에 대해서 고민이 돼서 SK 하이닉스는 좀 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오캠바이오, 레오캠바이오도 사실은 월봉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제 지금 이제 상승 추세인 거죠. 상승 추세고 전고점을 돌파를 했고, 근데 이 종목이 참 이제 힘든 종목인 것 중에 하나가 지속적으로 급등을 하고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급등을 하고 하락을 하고 이런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이제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판단해 가지고 매수를 했는데 굉장히 이제 당황스러운 거거든요. 이게 특히 이제 바이오 종목 중에 이제 가장 위험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급락을 했잖아요. 급락하고 다시 또 이제 오늘만도 금요일만도 10% 이상 상승을 했어요. 그 전날도 6% 상승했고. 자, 이런 종목도 드물죠. 그래서 일봉으로 바라보면 이렇게 힘들기 때문에 이제 주봉으로 바라보거나 월봉으로 바라볼 때 매수하는 타이밍이 보이시죠? 나는 이제 원칙주의자다 그러면 최소한 이 상황에서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하락할 때 매수를 하시면 되는 거고, 주봉으로 바라볼 때 이 정도 선에서,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선에서 내가 어느 정도 선까지 매수를 20%씩 매수를 잡고 고점을 어느 정도 선으로 보겠다라고 판단하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일봉을 바라보고 이걸 잡으려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일봉을 잡았을 경우는 무조건 11선을 깨거나
만약 이렇게 급등한 경우는 만약에 이제 한 3일선, 5일선을 깨면 무조건 한 저는 매도거든요. 그리고 이 경우는 저희가 매수를 하지 않죠. 그 다음에 다시 11선을 이제 돌파를 할 때 매수. 그 다음에 이제 전고점에서 매도. 이런 형태를 가져가겠죠. 근데 이건 말이 쉽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매수할지는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에는 이 지지선을 돌파하지 않으면 매수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전저점 부근에서 매수를 한다고 하면 이런 분에서 이제 매수를 갖다 해야 되겠죠. 이분들 믿고. 근데 이런 분들에서 전량을 매수를 할 수는 없죠. 한 20%씩 매수를 해야 되는 거고, 20%에 올라가면 어떡하냐. 이건 뭐 이제 수익으로 이제 두는 거죠. 이제 수익으로 두고 다시 하락할 때 20%씩 매수. 이런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죠. 아직까지는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왜냐면 아직 실적이라는 부분들이 완벽하게 나온 상황은 아니잖아요. 이제 기술 이전료 이제 첫 계약금만 들어온 거지, 그 중간중간 마일스톤이라든가 이런 기술 계약료가 이제 기술료가 이제 계속 들어오는 상황은 아니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이슈가 되면 이제 상승을 할 거고, 이슈가 없으면 하락할 거고, 이제 계속 그런 상황을 반복할 거거든요. 어찌됐든. 유한양행도 사실 레이저 티닙 때문에 오스코텍하고 같이 좋은 괜찮은 종목이에요. 오스코텍 같은 경우가 레이저 티닙이라는 어떤 제품을 가지고 유한양행에다가 같이 공동 개발해서 기술 이전을 했고, 그 유한양행은 그걸 얀센에다가 이제 팔았는데, 기술 계약을 했는데, 그 얀센이 임상일상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어떤 분들에 대한 결과를 도출했다라고 해가지고, 유한양행이 상승을 하던 상황에서 기술주 급락을 맞으면서 다우지수 폭락 때 같이 하락을 했거든요. 같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을 거기서 전고점을 돌파할 거라고 생각했던 상황에서 다우지수가 이제 급락하면서 급락을 맞았어요. 그래서 이게 참 제가 이제 추천했던 종목 중에서 제일 힘든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유한양행이 된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저점에서 매수를 한다면 괜찮은 종목이긴 해요. 그 다음에 오스코텍도 마찬가지. 근데 지금 이제 연기금만 조금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보험 쪽하고 이제 기관 쪽. 근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점에서 매도, 저점에서 매수하는 형태로 계속 가져가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기술 이전료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유한양행하고 이제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시장의 상황이 좀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저점에 매수하는 방식, 투자를 그런 쪽으로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추천을 안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지금 단기 좀 고점이라고 봐요. 너무 고점이었기 때문에 조금 하락해서 이 정도 마이너스에 내려온다면 그때는 좀 매수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죠. 오늘의 영상은 이제 트럼프가 지속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죠. 일관성 있게 중국을 갖다가 지금 때리고 있어요. 반도체를 완전히 다 꺾어 놓겠다라고 제가 볼 땐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수혜 업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다 공장을 지어라고 이제 트럼프가 얘기를 하다가 이제 만 상태죠. TSMC는 이제 미국에다가 이제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고 얘기를 했고, 이제 그렇다고 하는 경우에 삼성전자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 경우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이제 그렇다고 할 때 DB 하이텍은 그런 물에 조금 이제 비껴나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 수요는 있고, 그분들에 대해서 맡길 만한 업체가 없다면 DB 하이텍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종목 분석을 좀 많이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종목 분석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시장이 더 중요하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시장 상황을 좀 좌지우지하는 게 이제 미국의 이제 대선이 지금 있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 부분들이 확정이 돼야 이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분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트럼프가 중국을 때릴 가능성은 아직까지 계속 높다. 한 달 내내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해서 준비한 영상이고요. 대한민국에서도 빅파마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제가 그 부분들을 지켜보고 있고요. 그 부분들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